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옹입니다. 자,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한 효소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효소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시고 계신 거지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 이제 나머지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한 그런 이제 구석구석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36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36페이지. 제가 이제 이 판서가 이제 상당히 아까워서 안 지우는 건데 농담입니다. 이제 계속 연계성을 갖기 위한 거고요. 36페이지 그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반응물이 생성물 될 때를 이거 정반응입니다. 정반응 될 때 활성 에너지 이만큼이었죠. 근데 역반응은 얘가 1로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예, 생성물이 반응물 될 때가 역반응이니까 그때 역반응의 활성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거기 나온 이 그래프로는 이 D가 되는 거죠. D. 그죠? 변하지 않는 값은 요건 뭐 변하지 않습니다. 효소를 첨가하든 안 하든 요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효소가 있든 없든.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반응열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반응열. 요건 이제 화학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인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 반응열. 반응 물질의 에너지와 생성 물질의 에너지 차이. 요거 출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한 번 더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효소의 이제 특성에서 이제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이제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효소의 특성에서 기질 특이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효소의 작용을 좀 방해하고 싶어요. 자, 이 효소의 작용을 좀 방해하고 싶어. 자,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방해하는 방법 두 가지죠. 이게 이제 기질이에요. 이게 효소고. 여기가 이제 활성부예요. 자, 코엔자임 조효소는 이렇게 제가 딱 붙여줄게. 얘가 이제 여기 가서 붙는 거예요. 활성부에. 기질이 활성부에 가서 붙는데, 얘랑 상당히 유사해요. 얘랑 상당히 유사해.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여기 가서 딱 붙어. 이렇게. 붙을 수 있어. 얘하고 입체 구조가 비슷해. 그래서 활성 부위에 딱 결합을 해. 그런데 얘는 안 떨어져. 얘는 안 떨어지고 효소가 이제 자, 효소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효소의 기능을 저해하는 녀석이죠. 이런 저해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저해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쟁적 저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경쟁적 저해제. 왜 경쟁적이란 말을 쓰냐면, 경쟁적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활성 부위를 놓고 기질과 저해제가 경쟁을 하는 거야. 누가 먼저 붙을까요? 물론 이제 저해제가 먼저 붙으면 이제 작용을 못 하는 거겠죠. 그죠? 예. 자, 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기질과 유사해서, 기질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기질과 유사해서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딱 여기 이렇게 뒤에 여러 부분이 있어. 자,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를 합체도 킹 해가지고 팍 찔러. 와!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자, 저해제인데 활성 부위가 아닌 비활성 부위에 붙는 거야. 비활성 부위. 됐죠? 비활성 부위에 딱 결합을 했더니 얘가 딱!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모양이 변해. 여기가 이렇게 딱 변해.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기질이 결합을 못해. 기질이 활성 부위로 결합을 못해. 다시. 자, 비활성 부위에 이제 기질이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저해제가 결합한 거야. 저해제가 딱 결합했더니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바뀌어. 그래서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을 못해. 자, 이렇게도 방해를 한 거죠. 이렇게도 방해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경쟁은 안 했는데 저해를 했어요. 비경쟁적 저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경쟁적 저해제.
자, 그러면 잠깐만 생각을 지금부터 띵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경쟁적 저해제하고 경쟁적 저해제하고 여기 두 개가 있어요. 비경쟁적 저해제, 이 녀석 이름 비경쟁적 저해제, 이 녀석 이름은 경쟁적 저해제.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기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을까요? 누가 기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을까요? 누가. 그쵸? 경쟁적 저해제죠.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많을 때, 기질의 농도가 많으면 저해 효과가 줄어들어요. 자, 기질이 많아지게 되면은 기질이 붙을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경쟁적 저해제가 붙을 확률이 클까요? 그쵸? 경쟁적 저해제보다는 기질이 많으니까 기질이 붙을 확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저해 효과가 좀 떨어져. 어차피 이 활성 부위 놓고 이 둘이 경쟁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아요. 기질의 농도가 많으면 저해 효과가 좀 떨어지게 돼요. 경쟁적 저해제는. 그러나 비경쟁적 저해제는요. 얘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야. 기질과 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얘가 붙는 거고 얘는 얘가 붙는 거야. 따라서 경쟁을 안 하니까 기질이 많더라도 상관없어. 기질이 많더라도 상관없고 그냥 자기가 붙는 것에 붙어가지고 기질 결합을 방해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하고 상관없이 저해작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질의 농도가 많다고 해서 이 비경쟁적 저해제의 저해 활동이 억제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하는 거야. 여기 결합하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 여기 결합하기 때문에 그냥 저해 활동을 하는 거야. 기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자, 이 얘기를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저해제가 두 가지가 있구나.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오는 무슨 열쇠 자물쇠 원리는 유도 적합설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키앤락 띠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키앤락 딱 맞는 키가 딱 들어가서 기질이 결합해서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살짝 좀 모양이 좀 다른데 얘가 이제 가가지고 딱 결합하면서 딱 맞는다. 그래서 이제 효소 반응이 나타난다. 그런 띠올이에요. 띠올이. 이론이니까 그건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 안 해도 돼. 기질 특이성. 됐어. 끝. 기질 특이성.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과 결합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뽀뿔에 탐그 포인트 플러스에 페니실린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니실린. 이거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한 최초의 항생제 아닙니까?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한 그 진정세균이요. 세균이죠. 세균. 세균계 아시죠? 이 세균계. 그러니까 이제 병원균 같은 거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세포벽이 있어요. 세균에 뭐가 있다고요?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막 있고 그다음에 세포벽이 있고요. 세균에는 그다음에 밖에 피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세균의 이 세포벽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어요. 얘네들이 세균의 세포벽이 있어야 돼. 세포벽 없으면은 물이 들어와서 그냥 뻥뻥 터져요. 어떻게 터진다고? 뻥! 자, 그래서 터지지 않게 견고하게 세포벽을 딱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자, 얘가 세포벽 합성하는 효소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딱 여기 들어와. 재료가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 합체 도킹 해가지고 이제 딱 세포벽을 이렇게 딱 만든다고 이렇게 견고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페니실린이 들어간 거야. 페니실린이 딱 들어가서 자 이렇게 기질이 결합해야 될 장소에 페니실린이 들어가니까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벽 합성이 안 되니까 세균들이 그냥 증식이 억제되는 거죠. 세균의 증식이 억제되면 우리 면역세포 몇 개만 가지고도 그냥 깨끗이 없앨 수 있죠. 자, 그래서 항생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가 일종의 경쟁적 저해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여기서 많이 형성되면 다시 억제시켜서 줄어들게 하고 그거 있죠? 생명과학원에서 그죠? 여기서 이제 증가하면 증가한 물질이 가서 결합해서 기능 못하게 해서 이제 다시 줄어들게 하고 뭐 이런 음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냥 몰라도 돼요.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가역은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정반응, 왼쪽으로 가면 역반응. 얘가 얘되기도 하고 얘가 얘되기도 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역반응이 가능하다. 가역반응이에요. 하지만 역반응이 안 되면 비가역반응이에요. 자, 이 반응, 이게 비가역반응. 역반응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 가셔서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번 반응이 일어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반응들이 있어요. 물론 고교 수준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금속과 산해 반응에서 이제 기체가 발생하거나 또는 앙금 생성 뭐 등등 해가지고 비가역 반응들이 있긴 있죠. 자, 일반적으로 효소는 이제 뭐 가역적으로 이쪽 둘 다 양쪽 다 촉매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쪽 방향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그걸 써놓은 거니까 그런 뜻이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효소의 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배웠던 이 수많은 효소들을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이제 이용하는 게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그 효소라든가 뭐 물질 대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뭐 된장이라든가 뭐 청국장 그다음에 무슨 젓갈, 뭐 김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생물들이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한 이제 물질 대사 산물들 아니에요, 그죠? 발효식품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효소를 하면 이제 발효식품. 그 다음에 이제 식혜가 있죠, 식혜. 너무너무 유명하죠, 식혜.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이 밥솥에 있는 그 밥을 좀 떠다가 그릇에다 이제 부은 다음에 이제 물을 좀 잔잔하게 넣으세요. 물 잔잔하게 넣은 다음에 자, 여러분들의 그죠? 타액 한마디로 침을 뱉으세요. 퇴퇴. 예, 좋습니다. 자, 그 대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만 먹을 것을 각오하고 만드셔야 돼요. 남한테 주면 큰일 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밥 아래 녹말이잖아요. 녹말. 밥 아래 있는 게 녹말인데 여러분들 침 속에 있는 게 아밀레이스잖아요. 아밀레이스. 그죠? 그러면 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어디까지 보내요? 엿땅까지 보내야죠. 엿땅은 또 수용성이야. 물에 녹아. 녹말은 안 녹는데 불용성인데 엿땅은 이렇게 물에 녹아서 달짝지근해져요. 엿땅. 단맛이 나요. 녹말은 단맛 안 나는데 엿땅은 단맛이 나. 자,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이 효소가 이 녹말을 분해하니까 밥알이 점점 엿땅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가벼워져. 그래서 밥알이 뜨기 시작해. 밥알이 둥둥둥둥 뜨면서 어느 정도 뜨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엿땅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달짝지근하다는 얘기니까 그 맛이 딱 적당할 시점에 이걸 끓여놔. 끓이면 이제 여기 있는 효소가 다 변성되겠죠. 그죠? 여기 넣었던 효소들이 변성되니까 더 이상, 그쵸? 맛이 더 이상, 이렇게 물질 대사 안 일어나니까 이제 보존이 되겠죠. 그 상태 그대로가 되겠죠. 네, 그게 바로 식혜가 되는 겁니다. 식혀서 먹어서. 식혜야. 식혀서 먹어서. 아니죠. 네. 자,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하실 분은 없죠. 자, 자기만 혼자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먹기 위해서는 자, 이 하얀 쌀밥에다가 보리싹을 넣는 거예요. 보리싹. 보리 맥자에다가 싹 아자 써가지고 메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가 많냐면요. 아밀레이스가 많아요. 어차피 보리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녹말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이 세포, 그죠? 발화할 때 이게 바로 세포호흡이 진행되는 거야. 그럼 지네들이 갖고 있는 이 녹말을 분해해서 세포호흡에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아밀레이스가 나오는 거죠. 녹말 분해 요소가 나온다는 얘기 한마디로. 이걸 이제 빻아가지고 엿기름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걸 빻아가지고 넣으면은 이 보리싹에 있는 이 아밀레이스, 즉 녹말 분해 요소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작용해서 여기 식혜를, 엿당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끓여서 효소 작용을 억제시키는 거죠. 네, 이게 식혜 만드는 법이었어요. 아, 효소가 이용되는군요. 네. 그다음에 배나 키위 있죠. 이 배나 키위 이런 것들은 제 키위,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연육제다. 고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살 배라든가 키위와 같이 살 이렇게 이제 같이 두면은 거기서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단백질로 스며들어서 고기를 그렇죠. 척척척척척 분해시켜 놓으면은 아무래도 질긴 것들이 부드러워지죠. 연해지죠. 네. 연육제. 그다음에 효소 세제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때들도 그렇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때들이 옷에 묻으니까 또 옷에도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옷의 바깥쪽만 때가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쪽에 피부랑 접촉하고 있는 부분도 때가루들이 좀 많이 묻어 있어요. 그 때가루들이 보통은 이제 지방이 가장 많아요. 지방 성분들, 지질, 기름 성분, 기름기, 이게 피지, 기름. 그다음에 단백질 성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효소 세제라고 해서 이제 지방 분해 요소나 단백질 분해 요소 이런 것들을 딱 넣어주는 것이. 예전에 이제 그래서 좀 따끈따끈한 물에 두면 이제 효소가 잘 작용했는데 요즘에는 뭐 찬물에 둬도 이제 잘 작용하는 효소 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소를 이용해서 찌든 때를 분해하는 이용이 되겠습니다. 효소 세제. 그 밖에 이제 뭐 혈당치가 높으냐 낮으냐, 그다음에 오줌 검사할 때 요 검사지, 그죠? 혈당 검사 이런 의학적인 그런 기구들 이런 데들도 당연히 효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만든 것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 소화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도와주는 거죠. 소화 효소를 먹는 거죠. 소화 효소를 물론 이제 제산제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소화 효소를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전 용해제는 이제 몸 안에 이제 혈전 생긴 걸 이제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요, 그래프가 다시 나오는데 그래프 지우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소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 최적 온도하고 최적 pH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최적 온도가 37도인데요. 이때는 낮아지면서 활성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막 줄어듭니다. 반면에 얘네들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활성도가 커지는 이유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충돌을 많이 해. 충돌 합체도킹 해서 이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적 온도 넘어서면서 이렇게 팍 줄어드는 이유는 그쵸? 변성되기 때문이야. 효소의 변성, 고온에서의 변성. 됐죠? 자, 고온에서 변성되면 대체로 회복이 거의 임포시블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 온도든 간에 요 온도든 최적 온도든 간에 이 효소의 활성화 에너지는 그대로란 얘기야. 이 효소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이 반응에서 효소가 있으면 이렇게 돼.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으로 줄어들어. 이만큼 있었던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칠게요. 이 반응에 있어서. 그러면 이 온도든 낮은 온도든 아니면 최적 온도든 간에 어떤 온도든 간에 효소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항상 이만큼이란 얘기야. 효소가 관여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으로 낮춰준다는 얘기야. 뭐 온도가 높으냐 또는 낮으냐에 따라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도 되고 막 변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효소 반응 그 자체는 그냥 활성화 에너지가 항상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 특정 효소 반응에 있어서는요. 됐죠? 이런 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숙해지면은 지금 얘기한 게 뭐다라는 게 감이 팍 오지요. 자, 라스트 이제 최적 pH는요.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그랬어. 펩신이 pH 2, 아밀레이스 pH 7, 트립신 pH 8. 대신 최적 pH에서 벗어나면은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기능을 못 해요.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기능을 못 해. 그러니까 펩신은 위에서만 잘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아밀레이스는 입이나 또는 장에서 작용하는 거야. 아밀레이스는 위에 가면 위가 pH 2니까 또 한번 그려봐야겠는데.
자, 이렇게, 자, 위가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침을 꿀떡, 아밀레이스를 삼켜볼게요. 꿀떡 삼키면 어떻게 돼? 잘 가자. 으악!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최적 pH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변해서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여기선 위에서는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거의 못해요. 아밀레이스 작용 못하니까 녹말이 분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체해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 뭐 여러분들 체에서 오바이트 하고 토할 때 이렇게 밥알이라든가 면발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녹말은 여기서 분해가 잘 안 되죠. 아밀레이스 최적 pH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 자, 좋습니다. 최적 pH에서 잘 작용하게 되는 이유는 그때 입체 구조가 가장 최적화된 거야. 기질과 결합하는. 그래서 활성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입체 구조가 변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석구석 제가 지금 다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얘기 마지막 페이지가 37페이지 효소와 반응 속도입니다. 자, 효소와 반응 속도. 여기는 이제 이 효소의 스토리의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입니다. 기질 농도와 초기 반응 속도. 자,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 뭔 얘기냐? 잘 보세요. 먼저 여기 효소 농도, 기질, 충분 이렇게 돼. 자, 요거 지금 얘기할 때요. 제가 요거 얘기할 때 요거 그릴게요. 여기는 없죠. 자, 칠판이 끝나니까. 자, 여기 보시면 X축은 효소 농도야. 효소 농도. 그 다음에 기질은 충분한 상태예요. 충분해. 그러면서 Y축은 뭐냐면 초기 반응 속도야. 반응 속도인데 처음의 반응 속도만 얘기해. 딱 그 순간, 처음, 초기. 자, 그러면 효소가 많아지면 얘는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얘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얘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효소 농도가냐에 따라서 그 순간 효소 하나 넣어줬을 때, 두 개 넣어줬을 때, 세 개 넣어줬을 때, 네 개 넣어줬을 때 반응 속도는 계속 증가할 수 있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번에는 기질 농도. 기질 농도. 얘에 따른 거야. 얘는 효소는 충분해. 효소가 enough해. 효소가 충분해요. 얘가 충분히 있어. 그럼 기질을 하나 넣느냐, 두 개 넣느냐, 세 개 넣느냐, 네 개 넣느냐에 따라서 그때 초기 반응속도는 증가하겠죠. 쭉. 자, 그죠? 그러나 효소가 일정해.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래프가. 되셨어요?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자, 어떻게 나올까요? 자, 효소는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효소는 일정하게 존재한다.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일명 초반속. 어떻게 되죠? 그러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느냐. 일단은 효소가 개수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일정하니까 효소를 자, 하나, 둘, 셋, 넷. 몇 개 할까? 몇 개 할까요? 5개. 좋습니다. 5개라고 해볼게요. 효소 5개. 자, 기질을 하나 넣었을 때 딱 하나만큼 반응하는 거죠. 2개 넣었을 때 2개만큼, 3개 넣었을 때 3개만큼, 4개만큼, 5개만큼 딱 됐어요? 그러다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그래 봤자 효소는 5개밖에 없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효소는 5개밖에 없어. 맥시멈이 효소 기질 복합체는 5개가 맥시멈이야. 최대야, 최대. 전부 다 포화됐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효소가 바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구간에서는 이 최대값 되기 전에 이 구간에서는 그렇죠. 효소가 더 많은 거야. 기질보다 효소가 더 많았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 포화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포화가 되고 나서는 그치. 효소의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효소는 전부 다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질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거야. 아시겠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이 구간은 기질은 더 많아. 기질이 더 많지만 효소가 전부 다 포화되어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구간은 여기든 기질보다는 효소가 더 많지. 그러니까 남아도는 효소가 있는 거야. 이때 기질이 더 적으니까 효소가 이만큼 남아있지. 이만큼이 결합하고 있고 이만큼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여기서는 이만큼이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하고 이만큼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즉 Y축의 초반속은 효기복의 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처음에 기질이 하나 있으면 얘 하나 생겨. 그죠? 효소 기질 복합체. 2개 있으면 2개 생겨. 맞죠? 기질이 3개 있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 3개 생기고 4개면 4개, 5개면 5개.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점점 증가해. 그러다가 기질이 6, 7, 8, 9, 10, 11, 12 되니까 그래봤자 어차피 효소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5개밖에 형성을 못해. 효소 기질 복합체를 5개밖에 형성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Y축의 초기 반응 속도는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되셨어요? 네. 그리고 단위 시간당 이건 반응 속도 단위 시간당 얼마나 생성물이 생기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반응 속도가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은 일정해지는 거야.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하나 있을 때는 딱 생성물 요만큼 생기는 거야. 만약에 2개 있으면 더 많이 생겨 생성물이. 3개면 더 많이 생겼지. 즉 같은 시간 동안 하나가 만드는 것보단 2개가 이렇게 되는 거, 3개가 이렇게 되는 거 더 많아지죠. 즉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이 많으면 그치 생겨나는 똑같은 시간 동안 생겨나는 생성물의 양이 많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일정해지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 만드는 게 일정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는 2개 만들었어. 여기서는 4개, 6개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10개 만들면 10개 이런 식으로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그래프를 매치시켜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해제라는 개념을 여기다 이제 이 그래프에다 도입을 할 거예요. 저해제. 자, 저해제를 도입을 하는데 여기에 저해제 왔어. 자,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 자, 경쟁적 저해제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효소가 이제 5개 있어. 효소가 이제 5개로 일정해. 그죠? 기질이. 자, 이렇게 저해제가 조금 있습니다. 경쟁적 저해제가 조금 있어. 그러면 이제 기질이 한 뭐 2개 정도 있다고 쳐볼게요. 2개. 원래 기질만 있었을 때는 기질이 다 여기 결합해. 맞죠? 기질만 있었을 때는 기질이 여기 효소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만약에 이 정도 됐다고 치면은. 그런데 저해제가 있으니까 저해제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 어차피 경쟁할 거 아니야. 이 활성 부위를 놓고 기질도 붙을 수 있고 저해제도 붙을 수 있는데 저해제가 붙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해제가 붙을 수 있고 여기는 기질이 붙었다 그러면 그치 요만큼만 효소 기질 복합체를 요만큼만 형성한 거야. 좀 이거보다 덜 형성한 거지. 저해제 없을 때보다 덜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한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기질. 자, 기질이 있는데 저해제도 붙을 수 있고 저해제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저해제가 없을 때는 이만큼, 저해제가 없을 때는 이만큼이 전부 다 기질이 효소랑 결합을 했어. 맞죠? 그런데 저해제가 있게 되면, 이 저해제가 있게 되면 저해제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다시 지금 기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쳐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치면은 저해제가 없을 땐 네 개만큼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하는 거야. 네 개만큼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하는 거야. 네 개만큼. 그런데 저해제가 있게 되면 이들 중에는 이 네 개 중에는 저해제랑 결합한 녀석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세 개만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하고 하나는 저해제랑 결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반응 속도가 좀 더디죠. 낮아지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밑으로 오다가 야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기질 농도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차이값이 이제 저해제의 저해 효과인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 저해 효과가 줄어들어. 왜? 기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그쵸? 누가 더 결합할 확률이 높아? 저해제가 결합할 확률이 높아? 아니면 흔해 빠진 기질이 결합하는 게 더? 그치? 기질이 더 결합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해제가 상대적으로 밀려. 저해제가 상대적으로 이 기질도 너무 많네 이러면서 이제 밀려가지고 그렇지. 기질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기질이 다 결합해버리니까 결국은 충분하게 기질의 농도가 높다면 전부 다 5개가 기질과 결합하게 될 수 있더라 얘기야. 기질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최대 반응 속도는 똑같아. 경쟁적 저해제가 있으나 없으나. 다시 경쟁적 저해제가 없을 때의 그래프고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의 그래프인데 있든 없든 저해제가 있든 없든 기질만 충분히 많으면 저해 효과가 떨어져서 최대 반응 속도, 최대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야. 전부 다 5개가 전부 다 그치 기질과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이면서 이 경쟁적 저해제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되셨죠? 그래프 딱 이렇게 나오면 이거 경쟁적 저해제. 기질의 농도 많아지니까 저해 효과가 없어. 있든 없든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죠? 최대값이니까.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됐고. 자, 이번에는 여기다 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얘가 딴 데다 그려달래. 복잡해요. 싫어요. 그래서 딴 데다 그려버릴게. 자,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이제 효소 일정합니다. 효소 5개 있어요. 효소 5개 있는데 여기다가 비경쟁적 저해제를 넣었어요. 비경쟁적 저해제. 여기에 결합하는 거야. 합체 도킹, 으아! 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넣었다고 칠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질 하나 넣었어. 하나가 얘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얘하고 결합할 수도 있는데 얘는 결합 못하죠. 그죠? 그래서 결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하나, 2개로 했지만 여기는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십, 수백, 수천 개니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짜 이렇게 될 수 있어. 물론 그래프는 뭐 제가 계략적으로 그린 거니까 데이터라는 건 뭐 꼭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건 아니죠. 이거 이렇게 올라오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좋아. 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비경쟁적 저해제일 때인데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비경쟁적 저해제가 비활성부에 결합했어. 그럼 얘는 기능을 못해. 얘는 기능 못해. 자,
기질이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네 개 있든 다섯 개 있든 여섯 개 있든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재밌는데 계속 해볼까? 아무리 많아도 얘는 이미 그쵸 비경쟁적 저해자고 결합을 한 상태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결합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하고 얘밖에 안 돼. 얘는 못하니까 그죠? 결국 최대값은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야. 원래는 5개가 최대값이 돼야 되는데 최대 효소 기질 복합체를 5개를 형성해야 되는데 비경쟁적 저해제 때문에 2개밖에는 안 되는 거야. 최대값이.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여기서 이 기질 농도에서 이만큼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 양이고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 거고 얘네들은 그치 비경쟁적 저해자랑 결합한 애들이야. 예. 되셨어요? 예, 그래서 최대값에 못 미치는 거야. 최대값에 못 미쳐요. 알겠죠? 기질의 농도에 영향은 맞습니다. 기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저해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비경쟁적 저해제는. 알겠어요? 예. 왜냐하면 기질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비경쟁이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붙는 곳에 결합하는 곳에 비활성 부위에 결합만 하면 되니까. 기능 어차피 기능은 떨어뜨리게 하니까. 자기 기능을 하는 거야. 비경쟁적 저해제.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들의 교재 37페이지에 그래프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가 있습니다. 1번, 2번 그래프는 충분히 그냥 이너프한 상태에서 X축이 효소냐 아니면 기질이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3번에 별표가 있죠. 3번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라고 해서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탐구 포인트 플러스에다가 저해제 있는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경쟁적 저해제일 때 또는 비경쟁적 저해제일 때. 그죠? 그래서 저해제 없는 경우랑 비교해서 그래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탐법불의 중간에 나타난 그래프 있죠? 중간에 나타난 그래프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생성물의 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 생성물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여기 이후부터는 생성물이 그대로란 얘기예요. 생성물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쵸 반응이 여기서 이제 멈췄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반응 속도다라는 거. X축이 시간이니까 기울기가 반응 속도다 이런 얘기 제가 했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효소에 대한 모든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효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일단은 효소 파트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 첫 번째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개념이 또 쉽다. 효소하면.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거 좀 외워주면 얼마든지 능히 풀어낸다.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 관련 문제가 나온다. 그래프 관련 문제가 좀 복잡할지라도 그게 정형적인 유형이야. 패턴.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능 개념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건 그쵸. 문제를 통한 실전 연습이잖아. 가장 좋은 거 뭐야? 기출문항, 기출문제입니다.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딱 보시면 그치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인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수능 개념을 통해서 얘기한 것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또 몇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소개를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 39페이지 대표 유형 1번이야. 자, 예전 이제 수능에서의 대표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가? 자, 요거가 A, B, C, D랍니다. 그러면 얘는 이게 딱 나왔어. 그럼 어떻게? 이 나와. 그치? 이 빼고. 자, 보세요. 효소죠? 기질이죠? 합체 도킹했죠? 효소 기질 복합체죠? 그 다음에 효소는 그대로 해서 다시 가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재활용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촉매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성물 되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 과정. 처음에 존재하는 건 효소하고 기질입니다. 처음에 존재하는 건 A하고 A 이만큼 있고 C 이만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C는 D죠. D는 줄었다 다시 늘어나는 거네요. 줄었다 다시 늘어나는 거니까 얘가 될 수 없죠. 그럼 결국은 A는
얘가 돼야 돼. 기질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 A는 기질, 즉 반응물질이에요. 반응물질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성물질이 생기겠죠. 그죠? 생성물질이 생기죠? 얘가 바로 B가 되는 거야. 없던 게 생기게 되니까. 이게 생성물질이죠. 됐죠? 그 다음에 처음에 존재하는 게 이만큼 존재했던 게 누구라고? D죠. D. D가 바로 효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하고 합체도 킹 하면서 누가 생겨? 없던 게. 그쵸? 얘가 생기지. C가 생기는 거죠. 없던 게 생기죠. 줄어들면서 효소 줄어들면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생기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요거를 머릿속에 숙지를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자꾸 뭐 그래프 하나 뺀다든가 또 뭐 다른 거하고 연계시켜서 낸다든가 하기 때문에 항상 기출된 것들, 대표 유형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숙지를 좀 숙달시켜 줘야 돼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A는 기질, B는 생성물, C는 효기복, D는 효소. 그럼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뭐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니은 B는 반응의 활성화를 감소시킨다? 아니죠. D가 효소니까 D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거고요. A의 농도가 0에 가까워지면 B는 모두 D와 결합한다? 이런 게 이제 헛소리예요. 기질이 거의 없어진다고 해서 기질이 거의 없어지면 B가 다시 얘랑 결합하나요? 아이,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죠. 얘는 생성물이에요, 생성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엉뚱한 개념, 이상한 개념을 딱 들이대. 복이나 아니면 선지다. 그럼 여러분들 개념이 약하면 이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두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개념만 탄탄해 보면 이거는 햇소리! 그래서 딱 틀렸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대표형 2번. 자, 요거는 또 뭐냐? 자, 이건 뭐, 이건 뭐냐? 저해제 역할을 하는 녀석이네. 이건 기질. B는 기질. 이건 효소. 얘는 효기복. 아까 나왔던 이건 가수 분해 요소. D는 생성물.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B가 D가 되는 과정은 이화작용이다. 그렇죠? B가 D가 되는 건 분해되는 거니까 가수 분해니까 분해되는 과정 이화. 이별해! 이화. B-가 기질과 유사하다면 끊어. 경쟁적 저해제. 그쵸? 얘가 얘랑 유사하다면 여기에 결합하려고 들 거 아니야. 기질이 붙는 활성부에 결합하려고 하니까 맞고요. C는 A 이상으로 되면 그 양이 증가한다. 자, 얘가 뭐라고 그랬어? 효기복의 양. Y축값이 뭐라고?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이니까 일정해집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이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A 이상에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자, 여기서 이제 반응 속도가 일정한데 이거 왜 그래? 효소가 전부 다 포화됐기 때문이잖아. 그럼 반응 속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뭐야? 이렇게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치? 효소를 좀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효소가 A니까 맞고 D가 이 활성부 이외의 부위에 결합하게 되면 D가 A에 이런 데 결합하면 합체도킹 해서 이제 입체 구조를 바꿔버리면 그렇죠.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들 교재 40페이지. 자, 이제 실전 트레이닝에 1번 들어갈게요. 자, 이 문제도 1.0? 1.0? 사람의 체온이네? 정원동물. pH 8이네? 오케이. 소장이 pH 8입니다. 이런 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위장은 pH 2고요. pH가 변해도 이 효소의 입체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뭐야. pH가 지금 변화하고 있죠. 어때요? 입체 구조가 변하니까 아무래도 그쵸? 네. 활성도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성물의 생성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얘기는 활성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줄어들고 있다. 입체 구조 변합니다. 네, 니은 틀렸고
최적 pH보다 낮은 pH에서 이 효소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최적 pH보다 좀 낮은 데서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좀 입체구조가 좀 변하긴 했는데 완전히는 아니죠. 20도씨로 처리한 시험관의 온도를 35도씨로 높이면 생성물의 생성 속도가 1.0에 가까워진다. 자, 요것을 이렇게 하면 다시 1.0 돼요. 하지만 요 80도씨인 걸 다시 35도씨로 한다고 해서 1.0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얘는 변성이 됐거든요. 변성된 건 다시 원위치로 회복되기 어렵다. 네, 얘기했습니다. 아주 difficult 합니다. 네. 좋습니다. 리얼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을 이제 피부를 화상을 입게 되면 이제 변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모양이 변성된 상태로 이제 그대로 갑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차가운 데서 이제 만약에 뭐 동상 그러면 굉장히 차가운데 손이 오래 있었는데 그 효소들이 막 0도, 뭐 영하 10도 뭐 이런 데서 있다고 해서 기능을 상실한 건 아니죠. 왜? 다시 손을 따뜻하게 하면 다시 이제 물질 대사가 일어나서 이제 효소가 기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예, 하지만 고온에서 이제 변성되면 기능하기 이제 어렵다. 그죠? 예, 그게 바로 1번 문제였고요. 자, 2번을 보시면은요, 그림 가는 효소와 물질 A.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효소 반응에서 P를 생성하는 효소의 초기 반응 속도 A와 B 중 한 가지 물질의 농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기질과 저해제 중 하나다. 밑줄 쫙. 자, 얘가 저해제입니다. 얘는 기질이고요. 그죠? 쟤는 생성물. 근데 지금 누구의 농도에 따른 지금 초기 반응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얘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효소가 일정하니까. 그죠? 예, 효소는 일정하다고 봤을 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기질 농도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해제입니다. 저해제예요. 알겠죠? 자, 기억 A는 효소의 활성부에 결합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니은 나는 A의 농도에 따른 아니죠. B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고요. 저해제입니다. 디귿 나에서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자, 조심하세요. 물질이 저해제가 요만큼 있던 아니면 이만큼 있던 저해제가 적게 있든 많이 있든 간에 여기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그대로 이만큼이에요. 아시겠죠? 자, 저해제의 농도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디귿 틀렸어요. 자, 3번 어떤 효소 작용입니다. 뭐 연결 효소, 뭐 합성 효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X축 항상 그래프 나오면 동그라미, Y축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어요. 가와 같이 작용하는 효소의 예로는 아밀레이스는 오히려 분해되는 거죠. 가수 분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연결 효소 또는 합성 효소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나에서 기질 B의 농도가 S1일 때 기질 B와 반응하지 않는 효소가 있다. 자, S1일 때는 요만큼만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요. 그죠? 놀고 있는 효소가 이만큼 돼요. 그죠? 여기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기질이 적고 효소가 더 많은 거야. 효소가 아직 이만큼이 놀고 있는 거야. 이만큼이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기질 B의 농도가 S2일 때 효소의 여기서 활성 부위가 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헛소리죠? 네, 좋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스트 4번 들어갈게요. 기질 농도가 S3일 때 저해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쵸? 저해제가 있거나 없거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초기 반응 속도가 50일 때 자, 왜 얘는 이만큼 왜 S2가 더 필요하죠? 그죠? 저해제가 있으니까 그 효소들이 절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해제 없을 때는 요만큼의 농도, 기질이 조금만 있어도 벌써 절반이 효소랑 결합을 했다는 얘기고 50. 그러나 얘는 저해제가 있으니까 저해제가 방해를 하니까 그치 기질이 더 많아야지 절반이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맞고요. 디귿 기질의 농도가 S3 이상일 때 그쵸? 네, 효소를 더 추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효소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은 세포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